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11강, 사회문화 11강 예금계좌 대여와 형법상의 방조범 페이지 156페이지를 같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문단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타인으로부터 예금통장 대여나 예금 인출 심부름 제안을 받게 된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 통장 대여 그리고 예금 인출 심부름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대개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데 이때 타인 명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A, 피해자를 B라고 하고, 자, 범죄자를 A라고 하고 피해자를 B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B가 돈을 입금하는 계좌의 명의인을 C라고 가정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자, A가 C 몰래, 계좌 명의인이죠. C 몰래 C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C가 개설한 예금 계좌를 A가 빌려서 사용하는 예금 계좌 대여이다. 자, 아까 말한 대여죠. 자, 이때 자, C가 자신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A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예금 계좌 대여로 인정된다. 자, 세 번째 방법은 C가 A의 부탁을 받고 C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돈을 꺼낸다는 얘기죠. A에게 전달해주는 경우다. 자, 이거는 아까 말한 심부름에 해당하겠죠. 이들 중 첫 번째 경우에는 C가 처벌될 가능성이 없지만, 왜? 몰래 이용한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처벌될 가능성이 없지만, 자,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에는, 즉 대여와 심부름의 경우에는 C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자, 계좌 명의인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처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럼 처벌이 되는 경우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줄 텐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성요건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이 문단 일단 본문 보시죠.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자, 처벌되려면 구성요건이라는 거에 해당해야 한대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 A는 처벌될 것 같아요. 하지만 C의 경우는 일단 따져봐야 될 텐데요. 자, 그럼 구성요건이란 뭘까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미리 정해둔 것을 뜻한다 라고 하죠. 자, 처벌 대상 행위는 미리 법률로 정해져야 하며 이것을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다. 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자, 이게 뭐죠?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 가로로 한번 묶어볼까요? 자, 이건 누구의 행위예요? A, B, C 중에 A의 행위죠. 자, 이러한 A의 행위는, 자,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 자, 밑줄 치세요. 형법에 규정된 뭐죠?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A는 사기죄예요.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 예금 계좌의 대여나 개설과 관련한 구성 요건은, 자, C의 경우에 지금 해당하거든요. 구성 요건은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의 사기죄 말고 어디요? 자, 예금 계좌 빌려줬고요. 개설했고요. 이런 구성 요건은, 자, 금융실명제법에 지금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타인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타인 명의, 여기서 C죠. 자, 타인의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사람은 누구죠? A죠.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으로, 자, 금융실명제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실명제라는 이름에 맞게 금융을 실명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자, 금융실명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자, 예금계좌의 명의인과 실제로 그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이 일치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 같은 맥락에서 예금계좌에 대여, 즉 C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A에게 빌려주어 A가 사용하게 하는 것도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A도 C도 여기서 C가 중요하죠. 이 법을 지금 자기 예금 계좌를 A에게 대여해 줌으로써 금융실명제법을 어긴 것이 되겠죠. 자, 대여의 경우엔 분명히 어긴 게 됩니다. 이 법을. 자, 그 다음 보시죠. 이와 달리, 자, 이와 다른 케이스가 있네요. 자,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금융거래, 꼬불꼬불 밑줄 쳐보세요. 자,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타인은 A일 거예요. 예금계좌의 명의인은 C고요. 타인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자, 이거 뭐예요? 심부름이죠.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금융실명제라는 건 어떤 겁니까? 자, 계좌의 명의인이 있죠? 계좌의 명의인과 실제 그 계좌를 사용한 사용인이 있을 거예요. 이 둘이 일치하면은 금융실명제법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실제 금융실명제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죠. 자, 근데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았긴 하지만 스스로 금융거래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 금융실명제법에는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기억이 밑줄 쳐져 있는데 기억에 해당하는 문제로 한번 가보시죠. 2번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죠. 자, 2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지금 읽은 이 부분이 기억이었는데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왜 그럴까요? 답은 5번이에요. 자, 이 얘기예요. 예금계좌 명의인이 스스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목적 달성, 즉 금융실명제의 목적은 뭐예요? 명의인과 실제 사용인이 일치하는 거죠. 이걸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금융실명제법에는 걸리지 않는데 그렇다면 범죄가 아닐까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자, 다시 2번의 답은 5번이고요.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러나 금융실명제법에는 일단 심부름해주는 경우에는 걸리진 않아요. 자기 스스로 거래했기 때문에. 하지만 타인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 이게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 행위가 될 수는 있겠죠. 자, 선생님이 짧게 요약해놨는데 본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렇지만 이런 행위가 타인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면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형법에는, 자, 형법 나옵니다.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하라고 부추긴 교사범이나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 방조범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문장이 길어요. 자, 이럴 때는 꾸며주는 말들은 좀 가로로 묶으면 좋은데요. 자, 형법에는, 자,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부추긴 교사범이나 어떠한 교사범이나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 자, 어떠한 방조범은 어떻다고요?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문이 형법에는 있대요. 자, 정리해 볼게요. 교사범은 어떻게 했다고요?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부추겼대요. 방조범은요,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줬대요. 자, 이 두 사람은, 이 둘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문이 형법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범과 방조범을 통틀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 교사범과 방조범을 통틀어 우리는
공범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뒤에 응용 문제에서도 나옵니다. 자, 공범이라고 합니다. 자, 공범이라고 교사범이 부추긴 범죄나 이 사람이 부추긴 범죄나 자, 방조범이 도와준 범죄를 저지른 이 타인들 있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정범이라고 부릅니다. 자, 범죄 구성 요건 중에는 여러 사람이 가담하여 행위해야만 성립하는 것도 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여럿이 가담해야만 성립하는 범죄 행위도 있는데요. 자, 이런 범죄 유형을 우리 뭐라고 부른대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부른대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부르지만 자, 이들 뭐예요? 이들은 모두 그 범죄 정범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잘 봐주세요. 자, 범죄 구성 예컨대 자, 이 예시 역시 우리 적용하는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예컨대 예금계좌 대여 범죄는 자, 예금계좌를 대여해주는 이 범죄는 빌려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빌리는 사람도 있어야 성립이 되죠. 자,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고요. 이들 모두 뭡니까? 일로 가면 안 되죠. 예금계좌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다 뭘로 가야 됩니까? 정범이 됩니다. 즉, 교사나 방조 쪽으로 가지 말고 정범으로 가야 됩니다. 자, 정범으로 처리된다. 자, 4문단 갑니다. 공범 중에 교사범은 범죄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이미 범죄 행위를 하기로 결심한 정범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방조범보다 더 나쁘다. 자, 공범 중에 누가 더 나쁘다고요? 교사범은 원인 제공했고요. 자, 도와준 이 방조범보다 이 사람이 더 나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사범은 정범이랑 이 정범들이랑 같은 형벌을 받는데 교사범은 같은 형벌을 받고요. 자, 비해 방조범은 정범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자, 방조범의 성립 요건이 나옵니다. 자,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일단은 우선 정범의 범죄가 실행이 돼야 돼요. 즉, 범죄가 일단 일어났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이 요건 이외에도 방조행위와 방조의 고의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자, 방조행위, 방조의 고의가 나와야 되는데요. 뭔지 당연히 차근차근 설명이 나오겠죠. 첫 번째 요건인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죄 행위를 하기 쉽게 해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자, 도와주는 행위인 거예요. 정범이 방조행위를 쉽게 해준 정범이 방조행위를 쉽게 해주는 모든 행위인데, 자,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물질적인 방조도 들어가고요. 특이한 게 있네요. 이미 범행을 결심한 범인을 격려해주는 정신적인 방조도 이런 방조행위에 들어갑니다. 파이팅 해주는 것도 방조행위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 방조의 고의는 두 가지 고의로 구성되는데요. 자, 고의라는 말이 우리가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다음 문장 살짝 보세요. 고의라는 설명이 첫 줄에 나와요. 자, 고의를 선생님이 다음 문단에 있는 고의를 간단하게만 요약했는데요. 행위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나 결과 발생을 인지하고 의도한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방조범이 성립되려면 범죄가 실행돼야 되고 방조행위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방조의 고의가 발생해야 되는데요. 정범에 대한 고의가 있고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라는 고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자세한 설명 보시죠. 우선 정범이 저지르려고 하는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인 정범에 대한 고의가 인정돼야 하고요. 방조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 5문단 한번 보시죠. 고의. 행위자가 자신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범죄 행위의 행위 결과 발생을 의도했음을 뜻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고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고의를 구성하는 의도에는 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가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고 이에 대해 용인한, 자, 뭐라고요?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알았어요, 가능성을.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용인했어요. 눈 감은 거예요. 자, 용인한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 고의에 포함이 됩니다. 방조범의 구성 요건 중 방조의 고의는 대개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정범에 대한 고의도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중심 내용은 아닌데 함정으로 낼 수 있는 출제 포인트예요. 한번 보세요. 자, 정범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이 고의는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의 함정으로 출제되기 아주 좋죠. 자, 지금부터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자, 공범에 대해서도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자, 죄형 법정주의. 자, 미리 법률에 규정한다는 뜻인데요. 지금 공범에 대한 규정도 우리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일치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되죠. 자, 2번 볼게요. 필요적 공범이란 정범뿐 아니라 방조범도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 여러분 필요적 공범이라는 거 생각나세요? 예시까지 나왔었죠? 통장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이 둘은 필요적 공범이죠. 자, 필요적 공범은 어느 쪽에 있었죠? 왼쪽이었나요? 오른쪽이었나요? 오른쪽이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둘 다 뭐였어요? 둘 다 정범이에요. 자, 둘 다 정범이기 때문에 자, 교사범이나 방조범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둘 다 정범이에요. 자, 3번 볼까요? 정범이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정범의 범죄를 격려하면 방조범에 해당한다. 자, 정신적인 격려도 전부 다 정신적 방조도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했죠. 자, 4번 볼게요. 자, 동일한 정범에 대한 교사범과 방조범이 모두 있는 경우 교사범이 방조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그렇다고 했었죠.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자, 교사범은 정범의 범죄 행위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고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도와준 사람이다. 맞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풀었고요. 3번 한번 보실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예문이 길어요. 적용 문제인데요.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상황 한번 볼까요? A로부터 동호회 회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 예금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B는 A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 A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예금 통장과 도장도 넘겨주었다.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지금 뭐 한 거죠? B는 A에게 통장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자, A는 C에게 E로부터 받아야 될 외상대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죄네요. 자, 이 돈을 C의 예금 계좌로 계좌이체를 받은 후 인출해서 가져다 주면 뭐죠? 심부름이에요. 자, 100만 원당 5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다. C는 자신의 친구 D에게도 A의 제안을 전달했고 D도 이를 수락했다. 자, 이쪽은 심부름이에요. 자, A와 D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자, A와 D는 모르는 사이예요. 자, C와 D는
모두 E와의 거래 관계가 있었으므로 E가 A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고, 자, 이 사람이 피해자네요. 피해자이고 자신들이 이러한 A의 사기 범행을 돕고 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나, 자, 알고의 동그라미. 자, 고의죠. 고의성이 있습니다. E가 피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 밑줄. 자, 옆에다가 써야 되죠. 자, 피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했다? 무슨 고의예요? 미필적 고의예요. 용인했다. 자, 이 A는 피해자 E를 속여서 돈을 받으면서 B, C, D 각각의 명의로 된 각 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 A는 B의 명의인 예금 계좌에서 스스로 돈을 인출했고, 자, A는 B의 예금 계좌에서 A가 인출했어요. C와 D는 E가 자신들에게서 송금한 돈을 각각 인출하여 A에게 가져다 주었다. 자, C와 D는 어때요? 명의인과 사용인이 같아요. 계좌 사용한 사람, 인출한 사람이 같고, 여기는 다르죠. 대여니까. 자, A가 E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전체가 사기죄였어요.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 상황 인지되시나요? 자, 보시죠.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묻는 문제예요, 지금.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A는 B의 예금 계좌 대여에 대한 교사범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A는 B의 예금 계좌 대여 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아니다. A가 교사범이 아니래요. 자, 지금 통장을 대여했죠. 아이고. 자, 예금 계좌를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이렇게는 필요적 공범이죠. 필요적 공범은 둘 다 싹 다 뭐예요? 정범이에요. 정범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즉, A는 B에 A, B 둘 다 정범이에요. 둘 다 정범이기 때문에 교사범이 아니라는 말이 맞죠? 그래서 1번 솔직히 아리까리한데, 지금 둘 다 정범이기 때문에 교사범이 아니라는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1번 답으로 찍으시면 안 돼요. 자, 2번 넘어갈게요. B는 자신이 A의 사기죄 범행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B는 자신이 A의 사기죄 범행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그냥 믿고 준 거죠. 동호회 회비 관리 위해 필요하니까 달라 그랬으니까 몰랐으므로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고의성이 없으므로, 자, 따라서 방조범도 아니에요. 자, 3번 볼게요. C는 A의 사기죄 범행으로 E가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으므로 A가 저지른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이 아니다. 자,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뭘 했죠? 알고 있었고요. 고의성이 있고요. 용인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저지른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이 아주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얘기예요. 3번이 답입니다. 조금 더 보시죠. 4번 볼게요. D는 A의 인적사항을 모른다 그랬어요. A랑 D는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몰랐더라도 A의 사기죄에 대한 공범이다.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문장 보면 몰라도 방조범이라고 했죠. 자, 5번 볼게요. C와 D는 모두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정범이 아니다. 자, 자기 통장에서 자기가 인출해서 심부름했어요. 금융실명제법으로는 걸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4번 문제, 어휘 문제인데 한번 보시죠.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방조의 고의는 되게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자,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 자, 그치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한번 봅시다. 확정적 고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디쯤 미필적 고의가 있어요. 자, 고의를 따져봤을 때 확정적 고의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자, 용인 정도는 했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자, 뭔가 끝까지 가지 않고 여기에서 멈췄다. 즉, 진전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에 그쳤다는 얘기는 한번 볼까요? 어느새 비가 그쳤다. 비가 그쳤다? 이건 딱 멈췄다는 뜻이에요. 자, 갑자기 웃음소리가 딱 그쳤다. 비슷한 의미 아닌가요? 이것도 딱 멈췄다, 딱 그쳤다는 의미죠? 그들은 하던 말을 그치지 못했다.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자, 4번 볼까요? 예감은 예감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가 현실이에요. 자, 여기가 예감이에요. 예감이 예감으로 그쳤으면 여기에 머물렀겠죠. 하지만 예감으로 그치지 않고 더 진전되어 현실까지 다다랐다는 얘기잖아요. 즉, 여기서 그치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진전이 없이 머무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이상 진전 없이 머무르지 않고 현실까지 닿았다는 이야기죠.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불꽃놀이가 그쳤는지 마찬가지로 위의 맥락에 해당하겠습니다. 즉,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문화, 자, 사회문화 11강 수업이었고요.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